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아침 6시 30년 된 2층 집에서는 분주한 소리가 들려온다. 65세 시어머니 박순자가 부엌에서 큰 목소리를 낸다. 미영아, 밥 다 됐다? 빨리 와서 상 차려. 38세 며느리 김미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다. 결혼 15년 차지만 여전히 눈치를 본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매일매일이 늦어. 시집와서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우리 대수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죄송합니다. 민수 도시락 싸느라 늦었어요. 42세 아들 박대수가 계단을 내려오자 순자의 표정이 180도 바뀐다. 응, 우리 대수야. 얼른 앉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너 좋아하는 김치전도 부쳤다.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다. 미영은 익숙한 듯 밥그릇에 밥을 담아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놓는다. 어머니, 김치가 좀 쉬어요. 새로 담가야겠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러게 내가 언제 담그라고 했어? 맨날 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냐? 요즘 며느리들은 살림도 제대로 못해. 어머니, 미영이도 집안일 많잖아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대수가 핸드폰을 보며 건성으로 말한다. 바로 그때 대수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람이 울린다. 화면에 유리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 점심에 꼭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보인다. 대수가 급하게 핸드폰을 뒤집는다. 아,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네. 빨리 먹어야겠다. 미영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물어본다.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빠요? 맨날 늦고. 연말 정산 때문에 바쁘지. 오늘도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기다리지 말고 드세요. 대수가 눈을 피하며 대답한다. 회사에서 야근 수당이라도 주나? 이렇게 맨날 늦는데. 순자가 불만을 표한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모든 직장인이 다 그래요. 14세 손자 민수가 계단을 내려온다. 할아버지들은 안녕하세요. 아빠 어제 수학 숙제 봐달라고 했는데 아빠 바쁘시니까 나중에. 대수가 급하게 일어난다. 우리 아들 고생이 많네. 미영아, 대수 반찬 좀 잘 챙겨드려.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대수가 출근하고 나자 순자와 미영만 남은 식탁은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순자가 찬물을 마시며 입을 연다. 미영아, 너 요즘 대수한테 잘해주고 있어? 설거지를 하던 미영이 고개를 돌린다. 네. 뭐가요, 어머니? 남편이 저렇게 바쁜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남편 마음이 딴 데로 가면 여자 잘못이야. 우리 때는 남편 뒷바라지가 여자의 첫 번째 도리였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냥 하는 말이다. 요즘 남자들 다 그렇잖아. 조심해야지. 특히 대수는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으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텐데. 순자의 말에 미영의 가슴이 답답해 온다. 예감이 좋지 않다. 중소기업 사무실에서는 29세 후배 최유리가 서류를 들고 대수에게 다가온다. 키 작은 하이힐을 신고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사무실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이 난 신입사원이다. 과장님, 어제 부탁하신 서류 정리했어요. 확인해 주세요. 유리 씨, 고마워요. 정말 꼼꼼하게 잘했네요.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요. 과장님은 드셨나요? 대수가 주위를 살피며 작은 소리로 말한다. 저기,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던데.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유리가 수줍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다. 7시쯤. 아, 그런데 혹시 다른 동료들한테는
알았어요. 비밀로 할게요. 둘의 눈빛에는 남다른 감정이 흐른다. 다른 직원이 지나가자 둘은 급하게 거리를 두지만 서로를 훔쳐보는 시선은 숨길 수 없다. 오후 2시 마트에서 장을 보던 미영은 60세 친구 정희를 만난다. 어머, 미영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장 보러 왔네? 언니, 반찬거리 떨어져서 어떻게 여기서 만나네요? 나도 장 보러 왔지.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요즘 많이 야위었네. 정희가 미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뭔 일인지 다 보여.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 아니면 민수가 말썽 피웠어?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요. 정희가 눈썹을 찌푸린다. 이상하다니? 어떻게? 늦는 날이 많아지고 집에 와도 핸드폰만 보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리고 향수 냄새도 나고 미영아. 정희가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요즘은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예전엔 제가 새 옷이라도 사 입으면 예쁘다고 했는데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미영아, 혹시 너 그거 생각해 봤어? 미영이 급하게 손을 흔든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이 너무 많은가 봐요. 시어머니도 제가 남편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시고. 미영아, 시어머니 말에 휘둘리지 마. 여자의 감이 틀린 적이 언제 있었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한번 확인해 봐. 어떻게요? 핸드폰이라도 봐보든지. 요즘 남자들 다 핸드폰에 다 있어. 정희의 말에 미영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진다. 저녁 7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대수와 유리가 촛불 앞에 마주 앉아 있다.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과장님, 이런 멋진 곳에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유리가 와인을 조금씩 마시며 말한다. 볼이 살짝 붉어져 있다. 유리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예약했어요. 집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못 느끼거든요. 집 얘기는 하지 말아요. 오늘은 그냥 우리 둘만 생각해요. 유리가 대수의 손을 살짝 터치한다. 유리 씨, 정말 예쁘네요. 사무실에서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장님도 저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입사하고 나서 과장님이 제일 잘해주셔서 마음이 있었어요. 대수가 유리의 손을 잡는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리 씨가 있어서 요즘 회사 가는 게 즐거워요. 매일 보고 싶고, 저도요. 과장님 때문에 매일이 설레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둘은 다정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분위기다. 한편 박 씨 집 저녁 식탁은 한산하다. 저녁 8시가 넘었지만 순자와 미영 그리고 민수만 저녁을 먹고 있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숙제 봐달라고 했는데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민수가 아빠를 기다리며 말한다. 아빠 바쁘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할머니가 봐줄까? 아니에요. 아빠가 수학을 제일 잘 가르쳐줘요. 미영이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여보, 언제 와요? 민수가 기다리는데. 네. 또 회식이요? 어제도 회식이었잖아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끄는 미영의 표정이 어둡다. 뭐래? 순자가 짜증스럽게 묻는다. 또 회식이래요. 늦는다고. 요즘 회식이 참 많네. 우리 때는 회식이 이렇게 자주 있지 않았는데. 이상하네. 순자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엄마, 그럼 아빠 없이 저녁 먹어요. 배고파요. 그래, 우리끼리 먹자.
세 사람이 조용히 저녁을 먹는다. 대수가 없는 식탁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미영이 일어난다. 여보 왔어요? 정말 많이 늦었네요. 응. 회식이 길어져서 부장님이 2차, 3차까지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대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다. 미영이 대수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는다. 달콤하고 은은한 여성 향수 냄새였다. 여보, 이 냄새는? 향수 냄새가 나는데. 대수가 당황하며 더듬거린다. 뭐? 회사 여직원들이 향수를 많이 뿌려서 좁은 룸에서 회식하다 보니까 옷에 뱀 모양이야. 그래요. 미영이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그런데 왜 자꾸 냄새 얘기를 해? 의심하는 거야? 대수가 오히려 화를 낸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하다. 먼저 올라가서 잘게.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해. 대수가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간다.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혼자 남은 미영은 대수가 앉았던 소파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는다. 분명히 회사 회식에서 배웠다기에는 너무 진한 냄새다. 가슴이 답답해오고 불안감이 몰려온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대수는 더욱 늦게 들어오고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본다. 예전에는 TV를 보며 가족과 대화했는데 이제는 핸드폰 화면만 보고 웃는다. 여보,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미영이 물어본다. 그냥 회사 단톡방에서 재미있는 얘기가 올라와서. 하지만 미영이 보기에 단톡방 같지는 않았다. 누군가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다. 또 다른 날 저녁 대수가 샤워하는 동안 침실에 놓인 핸드폰이 울린다. 미영이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보자 유리라는 이름과 함께 과장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도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떠 있다.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손이 떨린다. 더 보고 싶지만 대수가 샤워에서 나올 것 같아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는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유리가 누구인지, 왜 하트 이모지가 붙어 있는지, 무엇이 행복했다는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다크서클이 진하게 앉은 얼굴로 아침을 준비한다. 미영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요즘 너 상태가 이상해. 무슨 일 있으면 말해라. 하지만 미영은 대답할 수 없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어머니에게 남편 얘기를 할 수는 없다. 대수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내려온다. 새 셔츠에 넥타이도 평소보다 화려한 것으로 매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신경 써서 입었어. 대수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그래요. 미영이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그런데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미팅 후에 회식까지 있어서. 또 거짓말이다. 미영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대수가 출근한 후 미영은 정희에게 전화를 건다. 언니, 시간 있으세요? 좀 만나고 싶은데.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냥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알았어. 우리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 오후 3시 동네 카페에서 미영과 정희가 마주 앉아 있다. 미영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울었어? 언니,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미영이 어젯밤 본 문자 메시지에 대해 털어놓는다. 정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진다. 유리라는 여자가 누군데? 모르겠어요.
회사 사람인 것 같은데. 하트까지 붙여놓고. 미영아, 이제 확실해졌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고.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요? 오해가 아니야. 남자들은 바람 피우면 행동이 확 달라져. 옷도 신경 쓰고 핸드폰도 숨기고 집에 늦게 오고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시어머니한테 말해봤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들만 편드시는데 믿어주실까요? 그래도 말해봐. 요즘 시어머니들도 달라졌어. 며느리 편드는 사람들 많아. 미영은 집으로 돌아가 고민에 빠진다. 시어머니에게 말해야 할지, 혼자 알아봐야 할지. 그날 저녁 대수는 역시나 늦는다고 전화한다. 여보세요? 또 회식이에요? 어제도 그제도. 매일 회식이 어디 있어요? 요즘 연말이라 모임이 많다니까. 왜 자꾸 의심해?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민수도 아빠 보고 싶어 하고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잔소리야? 짜증나게. 대수가 전화를 끊어버린다.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한편 호텔 로비에서 대수와 유리가 만나고 있다. 과장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특별한 곳을 예약했어요. 유리 씨가 좋아할 만한. 둘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우연히 시장에서 돌아오던 순자가 그 광경을 목격한다. 손에 들고 있던 시장 봉투가 바닥에 떨어진다. 대수야, 저게 뭐냐?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 분명히 아들이었다. 젊은 여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지만 손이 떨린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대수가 들어오자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을 방으로 불러들인다. 대수야, 앉아라. 어머니, 왜 그러세요? 피곤한데. 너 오늘 어디 갔었냐?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회식 갔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다 봤다. 대수가 당황한다. 뭘 보셨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여자랑 들어가는 거. 순간 정적이 흐른다. 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어머니,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업무 미팅이라고 할 거냐? 대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쉰다. 알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맞아요.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요. 순자가 충격을 받아 의자에 주저앉는다. 뭐라고? 너 미쳤냐?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미영이랑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15년 동안 살아봤는데 서로 너무 다르다고요. 너 정신 나갔냐? 민수는? 가정은? 미영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니는 모르세요. 저희 부부 사이를 모른다고? 15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모른다고? 미영이는 너무 재미없어요. 맨날 집안일 애 얘기만 하고. 저도 제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순자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겠다는 거냐?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싶어요. 제대로 이혼하고 새 출발을. 이혼? 순자가 소리친다. 너 정말 미쳤구나. 어머니, 부탁이에요. 미영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할 때까지만.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어머니는 모르세요. 유리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저 때문에 매일 행복해하고 저를 멋있다고 생각해주고. 미영이는 15년 동안 너한테 뭘 했는데. 그건 의무였잖아요. 부부니까 당연한 거고.
유리는 진짜 사랑이에요. 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 후 며칠 동안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 미영이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온다. 이 착한 며느리가 남편의 배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미영도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낀다. 평소 잔소리가 심하던 순자가 요즘은 유난히 조용하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다. 어느 날 오후 미영이 빨래를 널다가 대수의 셔츠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한다. 분명히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니다. 더 길고 색깔도 다르다. 그날 저녁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어머니, 혹시 요즘 그 사람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순자가 깜짝 놀라며 미영을 본다. 너 알고 있었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감이 와요. 너무 이상해요. 핸드폰도 숨기고 늦게 들어오고 다른 여자 냄새도 나고. 순자가 망설이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는다. 미영아, 나도 봤다. 다른 여자 만나는 거. 그 순간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확인받고 나니 현실이 느껴진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언제 보셨어요? 며칠 전에 시장에서 돌아오는데 호텔에서 젊은 여자랑 함께 들어가는 걸 봤다. 미영이 주저앉는다. 그럼 정말. 순자가 미영의 손을 잡는다. 15년 동안 차갑게 대했던 며느리의 손이 이렇게 작고 차가운지 처음 알았다. 미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어머니, 그동안 내가 대수만 편들고 너는 구박했는데 정작 그놈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네. 미영이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영아, 울지 마.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해. 두 여자는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입장이었지만 배신당한 상황은 같았다.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할까요? 순자의 눈빛이 단호해진다. 증거를 더 잡자. 그놈이 발뺌 못하게.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봐야 해. 어떻게요? 일단 핸드폰부터 확인해 보자. 그 안에 다 있을 거야. 그날부터 순자와 미영은 은밀한 동맹을 맺는다. 대수의 행동을 관찰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다음 날 대수가 샤워하는 동안 순자가 몰래 핸드폰을 확인한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해 보니 유리의 생일인 것을 알아낸다. 핸드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유리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달콤한 메시지들, 호텔 예약 내역, 비싼 선물 구매 기록, 심지어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미영아, 이것 봐. 순자가 미영에게 핸드폰을 보여준다. 미영이 화면을 보자 눈물이 쏟아진다. 내 사랑 유리야,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빨리 이혼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내용들이 수백 개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야? 핸드폰에서 유리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보니 대수회사 후배로 나이는 29세였다. 29살. 저보다 9살이나 어린 여자를. 미영아, 이제 울지 마. 우리가 이겨야 해. 며칠 후 순자와 미영은 대수의 뒤를 따라가기로 한다. 대수가 늦는다고 전화하자 둘은 몰래 택시를 타고 따라간다. 고급 호텔 앞에서 대수와 유리가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유리는 키 작고 날씬한 체형에 긴 생머리를 한 젊은 여자였다. 저 여자가 유리구나.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사진 찍어도 증거야. 둘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는다.
대수와 유리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 순자가 핸드폰을 보며 말한다. 어머니,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민수는 어떻게 하고. 미영아, 이런 남자랑 더 살면 너만 불행해진다. 민수도 이런 아빠보다는 차라리. 하지만 15년을 헛되이 보낸 게 아니야. 민수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15년을 더 이렇게 속으며 살 수는 없어. 집으로 돌아온 두 여자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 미영아,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자.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정말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해. 그리고 그 여자 회사에도 알려야겠어. 기혼자와 불륜을 저지른 거니까 회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머니, 미영아, 이제 약해지지 마. 우리가 당당해야 해. 한 달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변호사와의 상담도 마쳤고 증거들도 정리했다. 유리의 회사 정보도 알아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대수가 집에 들어오자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다. 순자, 미영, 그리고 민수까지. 뭐야, 왜 다 모여 있어? 대수가 어리둥절해한다. 앉아라.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피곤한데. 순자가 핸드폰을 들어 보인다. 호텔에서 유리와 함께 찍힌 사진들이다. 이게 뭐냐? 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어머니, 이건 어떻게? 변명하지 마. 다 끝났다. 미영이 단호하게 말한다. 여보, 잠깐. 얘기해보자. 정말 실수였어.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한순간의 실수요? 미영이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준다. 이것도 실수예요? 6개월 동안 지속된 실수? 민수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를 본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대수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순자가 막는다. 민수야, 아빠가 우리 가족을 배신했다. 다른 여자와 나쁜 짓을 했어. 순자가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준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신용카드 내역, 심지어 호텔 영수증까지. 이 최율이라는 여자한테 목걸이도 사주고 비싼 레스토랑도 데려가고. 그 돈이 다 우리 생활비 아니냐? 민수 학원비 아끼면서 뭘 한 거냐? 대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영이 이혼 서류를 꺼내 보인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고 준비했어요. 미영아,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여자랑은 완전히 끝낼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너무 늦었어요. 이미 6개월 동안 저를 속였잖아요. 제발, 민수 생각해서라도. 민수 생각하면 더욱 이혼해야겠어요. 이런 아빠 밑에서 자랄 수 없어요. 순자가 아들을 쳐다보며 말한다. 대수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미영이와 민수를 택할 거야. 어머니, 저 정말 다시 기회를. 나가라. 당장 나가. 대수가 절망적으로 소리친다.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15년을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미영이 냉정하게 대답한다. 그럼 위자료는 얼마나 달라는 거야? 5천만 원. 그리고 민수 양육비 월 100만 원. 대학 졸업할 때까지. 5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 여자한테 빌리든지. 결국 대수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난다. 마지막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집을 나간 대수를 배웅하며 순자가 미영에게 말한다. 미영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하지 못했구나.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이제부터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미영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웃어 보인다. 다음 날 순자는 유리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알린다. 기혼자와 불륜을 저지른 직원이 있다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최유리라는 직원인데요. 유리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결국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기혼자와의 불륜이 회사 내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달 후 대수는 유리와의 관계도 끝이 났다. 유리는 대수가 이혼까지 하게 되고 자신의 회사 생활까지 망가뜨린 것을 원망했다. 과장님, 저 이제 다른 회사로 가요. 이 관계는 여기서 정리해요. 유리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잖아요. 불가능해요. 저는 안정적인 관계를 원해요. 과장님 같은 사람 말고요. 가정도 저버리는 사람을. 유리 씨,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저한테 빌리려고 하지 마세요. 유리마저 떠나버린 대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족도 사랑도 돈도 직장에서의 신뢰도 모두 잃었다. 6개월 후 미영은 이혼을 마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경제적 독립을 이뤄나갔다. 순자는 손자 민수를 돌봐주며 며느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한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전교 3등이에요. 민수가 기뻐한다. 정말? 우리 민수 최고야. 미영이 아들을 안아준다.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시겠네. 순자가 웃으며 말한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아빠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민수가 진지하게 말한다. 엄마, 할머니, 제가 커서 꼭 두 분을 잘 모실게요. 미영과 순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1년 후 미영은 승진하여 팀장이 되었다. 순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우리 며느리가 팀장 됐어. 정말 대견해. 아이고, 며느리 복이 있으시네. 요즘 며느리들 중에 그런 며느리 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야. 며느리가 원래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못 알아봤지. 그동안 내가 너무 못했어. 민수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엄마와 할머니를 기쁘게 한다. 어느 날 밤 미영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본다. 순자가 다가와 함께 선다. 미영아, 후회 안 하지? 전혀요. 이게 진짜 제 인생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 늦었지만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한 거야. 어머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가 뭘? 가족인데.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는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행복이 넘쳐 흐른다. 한편 혼자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대수는 예전 가족 사진을 보며 후회에 잠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가 버린 가족은 그 없이도 더욱 행복하게 살고 있다. 대수는 회사에서도 소외되고 새로운 연애도 시작할 수 없다. 이혼남이라는 낙인과 불륜으로 인한 평판 때문이다. 위자료와 양육비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다. 2년 후 미영은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같은 직장의 동료로 이혼남이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였다. 어머니,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민수도 좋아해요. 순자가 웃으며 말한다. 그럼 됐다.
우리 며느리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민수도 새 아빠를 좋아했다. 진짜 아빠보다 더 자신을 아껴주고 공부도 도와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 결혼식 날 순자가 미영에게 말한다. 미영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준 거야. 새로운 가족이 된 내 식구는 행복한 웃음을 나눈다.